이혼율 50%에 육박하는 유럽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로 유럽 전 세계의 여성들이 한국을 와보고 싶어해 떠들썩해졌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은 각국에서 날아온 젊은 여성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외국 여성들을 한국으로 오게 만들고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잘 나가는 안나 슈미트의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막 승리를 거둔 참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또 한 번의 완벽한 승소였죠.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그저 직업적인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랑의 종말을 지켜봐온 제게 영원한 사랑은 환상에 불과했어요. 통계도 저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독일의 이혼율은 50%에 육박했으니까요. 그때 소피의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결혼해. 한국 남자랑.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소피는 6개월 전 서울로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그새 결혼이라니요. 더구나 한국 남자와요? 잠깐, 그 사람 누군데? 어떻게 만났는데?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피는 설명했어요. 그 사람 이름은 김민수야. 서울에서 자기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책임감 있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소피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형적인 첫눈에 반한 연애 패턴이었죠. 감정에 휘둘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 서로 다른 문화권의 결혼은 더 많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고, 이건 분명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소피, 너 그 사람 겨우 몇 개월 알았잖아.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언어도 다르고.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야. 소피는 단호했습니다. 내 판단력을 믿어줘. 민수는 영어도 유창하고 독일어도 할 줄 알아. 우리는 서로를 정말 이해하고 있어. 이 대화는 전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피, 내가 서울로 갈게. 그 남자도 만나보고 상황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소피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마르타에게 일주일간의 휴가를 요청하고 진행 중인 사건들을 정리했죠.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소피를 구해야 했어요. 사랑이란 감정에 휘둘려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말이죠. 짐을 싸면서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분단 국가, 빠른 경제 성장. 하지만 이런 피상적인 정보들이 제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은 김민수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소피가 그와 결혼해도 괜찮을지 여부였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프랑크푸르트를 바라보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김민수라는 남자를 만나 그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고 소피를 이 위험한 모험에서 구해내는 것. 그것이 언니로서 또 이혼 전문가로서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감에 절어있던 저는 공항의 첫인상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였고 직원들의 영어 실력도 상당했어요. 이건 예상 밖인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착장에서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한국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안나 슈미트 씨인가요? 민수의 친구 정우라고 합니다. 소피가 못 나왔다는 말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정우는 소피의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고 저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갔습니다. 민수가 예약한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겠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해요. 정우의 말에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지하철에 들어서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와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객차 내부의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24시간 CCTV로 감시되고 있어서 범죄율이 매우 낮습니다. 혼자 다니시더라도 안전하실 거예요. 정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화를 시작하려 물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현재 한류 콘텐츠 제작 PD입니다. 독일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베를린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괴테의 작품을 원문으로 읽고 싶어서 독일어를 공부했죠. 문학에 관심 있는 한국 남자라니 이것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강남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여성들이 홀로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뭘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간편결제나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현금 없이도 모든 게 가능해요. 공공 와이파이도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제 선입견 중 몇 가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안전했으며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소피의 결혼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이런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김민수는 어떤 사람일까? 정우는 내일 만날 것이라 했고 저는 호텔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소피와 민수를 만났습니다. 소피는 활기차게 뛰어와 저를 꼭 안았고 그녀의 뒤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한국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수였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한 외모에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하지만 변호사로서 저는 외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고 저는 냉정하게 응답했어요. 저도요. 소피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미소 속에 날카로움을 숨겼지만 민수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벌써 가족 식사라니요? 그날 오후 소피와 저는 서울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피는 이 도시에 완전히 매료된 모습이었어요. 서울의 역동성, 편리함, 안전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저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소피는 단지 이 도시에 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수를 사랑하는 것인지. 저녁이 되어 민수의 가족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문을 열자 민수의 어머니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나 씨,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소피가 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민수의 어머니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놀랍도록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이 보였어요. 한국 전통 음식부터 독일 음식까지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독일 음식도 준비해봤어요. 맛이 본고장과 다를 수 있지만 정성껏 만들었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독일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니 이런 환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은퇴한 교수로 세계 역사와 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어요. 안나 씨는 변호사로 일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존경의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에 약간 당황했어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독일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혼 사례를 보시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회의적이 되진 않으세요? 완벽한 독일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결혼의 50%는 이혼으로 끝나니까요. 특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결혼은 더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직설적인 제 말에 소피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민수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통계는 중요하죠. 하지만 개인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후 민수는 저를 발코니로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나 씨, 당신이 소피를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 우려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하려는 건가요? 제 질문에 민수는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데 할아버지께서 우리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저는 소피와 민수의 계획에서 벗어나 혼자 서울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낮 풍경은 밤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한 듯한 중년 남성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독일어로 말을 걸었어요. 당신 외국인이죠? 어디서 왔어요? 그의 어설픈 독일어에 놀라긴 했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독일에서 왔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순간 이상하게 변했고 계속해서 사적인 질문을 던지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불편함을 느꼈지만 낯선 나라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려 했지만 그 남자도 함께 일어나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경계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며 말을 걸었고 점점 더 집요해졌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영무원으로 보이는 2명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그 남자에게 말을 걸더니 곧 그를 저에게서 떼어놓았어요. 괜찮으세요, 손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CCTV 관제센터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대응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 한 명이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그 경찰관은 정우였습니다. 안나 씨, 괜찮으신가요? 정우, 어떻게 여기에?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하철 관제센터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곤경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고 혹시 안나 씨일까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민수는 어떻게 알았죠? 서울은 작은 도시예요.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욱 그렇죠. 민수의 친구가 지하철 관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고 외국인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신을 알아본 거예요. 정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도시의 연결성과 안전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서울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시간 CCTV 감시, 긴급 상황 대응 프로토콜, 외국인을 위한 특별 지원 서비스 등.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도시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우 씨. 당신은 PD라고 했는데 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죠? 사실 제가 PD인 것은 맞지만 민간 경찰 자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외국인 관련 사건이 있을 때 통역과 문화적 중재를 담당하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카드 한 장을 건넸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카드를 받아들며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곱씹어 보니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혀 새롭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나 씨,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진짜 서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순간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소피는 민수와 결혼 준비로 바빴고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고궁의 웅장함은 압도적이었어요. 정우는 전문 가이드처럼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궁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어요. 건축의 모든 요소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정교한 목조 건축물을 바라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우는 계속 설명했어요. 서양 건축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죠. 하지만 동양 건축은 땅과의 조화를 중시해요. 보세요. 지붕의 곡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흐르는지. 경복궁을 나와 우리는 근처의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마다 다양한 음식과 상품이 넘쳐났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정우는 작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건 비빔밥이라고 해요. 다양한 나물과 고기, 계란을 밥과 함께 비벼 먹는 전통 음식이죠. 다채로운 색상의 음식을 먹어보니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가 입안에 퍼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우는 자신이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현대문학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했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 꿈이 따로 있었어요. 법조인이 아니라 문학 번역가가 되고 싶었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꿈이었어요.
왜 그 꿈을 포기하셨어요? 그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죠. 부모님은 제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고, 저도 점차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말을 마치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어요. 정우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가끔은 낯선 곳에서 오히려 진짜 자신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저는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안나 씨, 혹시 제 작품 좀 번역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써온 단편 소설이 있어요. 안나 씨라면 그 이야기를 독일어로 멋지게 번역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꾸었던 꿈을 누군가가 진지하게 인정해 준 것은 처음이었어요. 해볼게요. 오랜만이라 서툴 수도 있지만 정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손을 통해 다른 언어로 태어난다는 건 정말 영광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정우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잊고 있던 제 자신의 번역가라는 꿈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독일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나, 큰일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시는데. 뇌졸중이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건강하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 말로는 아직 상태가 불안정하대. 안나, 너 언제쯤 돌아올 수 있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당연히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소피의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소피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피, 너는 여기 있어. 내가 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전화를 끊고 비행기 표를 검색하던 중 문득 어제 본 서울대학교 병원 브로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민수와 소피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엄마가 어떠시대? 소피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나 씨,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머님을 서울로 모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로요?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특히 뇌졸중 같은 질환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요. 게다가 저희 집 근처에 외국인 전용 재활센터도 있어요. 민수의 제안이 황당하게 들렸지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브로셔에서 본 최첨단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떠올랐어요. 무엇보다 소피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맙지만 아버지가 혼자 계실 텐데. 소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아빠도 모셔오면 되잖아. 우리 모두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 씨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독일로 돌아가서 상황을 살펴보시고 그 후에 결정하셔도 돼요. 짐을 꾸리는 동안 정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안나 씨, 소식 들었어요.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나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기다릴게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우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안나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는 특별했어요. 안나 씨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시면 그때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감정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가 쓴 단편 소설이에요. 번역할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가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가는 내내 서울에서의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긴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서울행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2달 후, 우리 가족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휠체어가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서울행을 반대하셨지만 제가 진지하게 설명하고 소피와 민수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끝에 마음을 돌리셨죠.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비행기에 오르며 아버지가 물었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소피와 민수, 그리고 정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아버지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정우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안나,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수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어머니를 위한 전문 간호사, 그리고 외국인 전용 재활센터까지. 저는 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준비한 거죠? 소피의 가족이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이죠.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재활 일정을 조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서울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셨어요. 재활센터의 선진 치료 시스템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이었죠. 안나, 여기 의사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료 방법들이 있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재활 프로그램은 최첨단 기술과 전통 한방 치료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짧은 거리지만 지팡이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의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문학 번역 에이전시에서 독일어 마이너스 한국어, 영어 마이너스 한국어 번역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우가 제 이력서를 그쪽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정우,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번역 경력이 없는데. 안나 씨가 제 소설을 번역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당신의 감각과 두 문화에 대한 이해에 감명받았다고 하더군요.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법률 문서가 아닌 문학 작품을 다루는 일은 제 내면의 창의성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믿기 힘들게도 저는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하되 3개월 후 실력이 검증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었어요. 급여는 프랑크푸르트의 변호사 수입보다 낮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진정한 열정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소피와 민수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혼합한 아름다운 시기였어요. 소피는 한복을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민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을 지켜보는 내내 제 마음속에는 감동과 부러움이 교차했어요. 결혼식 어떠셨어요? 연회장에서 정우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 씨의 표정을 보니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인정해요.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모든 결혼이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니죠. 결혼식이 끝난 후 정우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은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아직 청혼은 아니에요. 그저 약속입니다. 안나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 반지는 그 약속의 징표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사랑과 결혼을 불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남자에게서 이런 약속을 받고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저도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저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피를 말리러 왔는데 결국 나 자신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다니. 인생의 아이러니가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절친한 친구 마르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주일에 3번 문학 번역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정우의 소설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거의 회복되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는 놀랍게도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마르타에게 어느덧 서울에서 6개월이 지났어. 믿어지니? 처음에는 소피를 말리러 왔던 내가 이제는 이곳에 정착해서 새 삶을 살고 있다니. 나 자신도 놀라울 따름이야. 서울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야.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고궁과 전통 시장이 자리 잡고 있고 첨단 기술과 오랜 문화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나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어. 일주일에 3번. 나는 문학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법률 문서보다 이 일이 내게 훨씬 더 잘 맞는다는 걸 느껴. 작가의 감정과 의도를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찾는 창의적 만족감은 변호사 시절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거야. 어머니는 이제 거의 회복되셨어. 서울의 재활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적이었어. 놀라운 건 어머니가 근처 공원에서 만난 러시아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셨다는 거야. 매일 아침 그들과 함께 태극권과 비슷한 한국 전통 체조를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외국에 적응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 아버지도 처음과는 다르게 이제는 서울 생활을 즐기고 계셔. 특히 한국의 장기장기는 체스와 비슷한 한국 전통 보드게임에 푹 빠지셨어. 동네 공원에서 현지 노인들과 장기를 두며 온종일 보내실 때도 있어.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게임을 통해 소통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소피와 민수는 신혼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 소피는 국제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민수의 회사는 유럽 시장으로 확장 중이래. 그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소피를 오해했는지 깨닫게 돼. 서로 다른 문화권의 결혼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 그리고 정우.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이야.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가고 있어. 그의 소설은 드디어 출판사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내가 번역한 독일어 버전도 곧 출판될 예정이야. 그가 내게 준 약속의 반지는 아직 내 손가락에 있어. 아직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지만 나는 이제 미래를 그와 함께 상상하고 있어. 마르타, 가끔 내가 전 세계 이혼 사건의 50%를 직접 담당했다고 농담했던 것 기억해? 그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제 없어. 대신 여기 서울에서 나는 사랑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어. 사랑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아. 다음 달에 휴가 낼 수 있으면 서울로 와. 내가 사랑하게 된 이 도시를 소개해 줄게. 그럼 곧 소식 전해줘. 사랑을 담아, 안나. 편지를 접으며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휠체어를 밀며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안나, 오늘 공원에 나갈 준비됐니? 유미 할머니와 세라 할머니가 오늘은 특별한 체조를 가르쳐 주신대.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에 온 후 어머니는 놀랍게도 현지 적응을 빨리 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공원으로 향하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안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 소설과 당신의 번역본을 함께 출간하기로 했대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 모두 큰 성취였어요.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기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나, 정말 다행이구나.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뻐.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저는 점점 삶의 기쁨을 잃어갔었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새 출발은 제게 잃어버린 열정과 희망을 되찾아 주었어요. 멀리서 정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점에서 나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죠.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그것이 그의 소설 초판본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나, 첫 번째 인쇄본이에요. 당신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책을 제게 건넸고 저는 감동에 벅차 받아들였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어 제목 아래 제 이름이 독일어 번역가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책을 넘기자 첫 페이지에 손글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안나에게, 내 이야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준 당신에게. 당신은 내 인생을 번역한 사람이자 내 마음을 이해한 유일한 독자입니다. 마이너스 정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안나, 당신이 서울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소피를 구하러 왔지만 결국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네요. 정우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약속이 아닌 진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나 슈미트, 당신은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불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우.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서울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저의 두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랑과 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곳. 서울의 아침 햇살 아래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삶이라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랑을 말리러 온 도시에서 결국 사랑을 배웠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 그리고 새로운 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용기 하나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 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